이 몸에 맞는 볼이 3개 딱 있었어요. 저거 고의 아니야? 저거 네, 우리만 만나면 던지나? 제구가 좋은 선수가 하필이면 이 추석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로이스트 감독이 한복을 입고 이제 김성 오기만 해봐 막 하면서 샌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여기서 샌드를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다시 한 번의 전성기. 뭐 평균 자책점, 그다음에 탈삼진, 승률해서 이 사관왕을 하고 MVP까지 하는 최전성기를 맞이한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다만 이 롯데전에 이제 등판을 안 하니까 그때만 되면 아파. 롯데전에 등판을 해야 되는데 롯데전 피할 수 있으면 맞았죠. 피한 건지 뭐 어쨌든 롯데 팬들은 그것 때문에 뭐 윤석민 선수가 사실 등판을 하면 싫어해야 되죠. 그렇죠. 등판 안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고 최고 투수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야, 이 롯데전에만 되면 그냥 피하네 못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롯데 강타선을 상대 안 하고 그게 평균자책점이 그게 진정한 평균자책점이냐? 약팀 상대로 해서 저거 승리 거두고 다 한 거 아니냐? 롯데가 붙어야지. 그렇죠. 인정을 우리가 우리가 하지. 최강팀이네. 뭐. 그래서 2011년에는 어쨌든 윤석민 선수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롯데 팬들의 공격을 많이 당했었죠. 댓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사건이 끝난 후에 KBO 홈페이지도 그렇고 양팀 홈페이지도 그렇고 거의 마비될 정도의 양팀 팬들이 약간의 뭐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마무리가 됐을지 몰라도 팬들은 정말 살벌한 분위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댓글로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였어요. 진짜 내전이었네요.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아는 2010년, 그러니까 2009년에 우승하고 2010년에 이렇게 결국 5위를 하면서 가을 야구를 못 갔는데 윤석민 선수의 어떤 그 활약과 팀의 그 성적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 빠진 상황, 또 부상, 또 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해 좀 기아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기아가 뭐 사실은 그 전력이라든지 그런 기세를 봐서는 뭐 또 이거 혜택 왕조처럼 그렇죠. 그런 왕조가 나온 게 아니냐. 선수 구성도 이제 리빌딩을 해서 윤석민 선수부터 해서 이제 투수진도 갖춰지고 또 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젊은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김선빈이라든지 안치홍이라든지 그렇죠. 가세를 하면서 세대 교체도 되고 그러면서 야, 이게 이제 기아가 굉장히 강하다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주춤했고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아도 약간의 이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좀 더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민 선수가 재밌었던 거는 그때 그 2010년에 이 사구가 워낙 제구도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이 감각이 워낙 탁월한 선수잖아요. 손장난 잘한다는. 이 몸에 맞는 볼이 3개 딱 있었어요. 근데 그 3개가 강민호, 4월 달에 강민호 마치고 그 다음에 홍성은, 그 다음에 조승환. 그러니 롯데 팬들이 오해하죠. 야, 저거 고의 아니야? 저거 우리만 만나면 던지나? 제구가 좋은 선수가 하필이면 롯데 주축 선수 3명을 그렇죠. 저렇게 맞추나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롯데 팬들이 그때 한번 난리가 나고 있었죠. 윤석민 선수 볼 빠릅니다 또. 그러니까요. 볼 빠르고 맞으면 진짜 충격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몸이 야리야리하고 좀 얼굴이 좀 앳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버들나무처럼 낭창낭창하게 던지면서 볼 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브먼트가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래서 공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홍성은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크겠네요. 사실 최전성기의 상황이었고 정말 역대급 기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33일 만에, 한 달 만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이대호와 치열한 그 타격 명승부를 펼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대호 어떻게 보면 외모 몰아주기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타이틀을 다 이제 이대호한테 몰아준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이 이대호 선수가 타율 홈런에서는 뭐 시즌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타격 쪽에서 올라가겠지만 타점 쪽에서는 사실 이대호 선수를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홍성은 선수에게 기회가 더 많이 왔거든요. 뒤에 또 가르시아 선수가 한 방에 있어서 이 김주찬, 손아섭 테이블 세터, 그 다음에 조승환, 이대호가 막 이렇게 연결시키면 막 주자들이 쌓여 있으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홍성은 선수가 다 주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점왕, 타점왕은 최소 신기록까지 이제 갈 수도 있었지만
못 가더라도 홍승 선수가 차지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최다 안타 부분에서도 1위였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대호 선수 그러니까 7강까지는 안 되고 네. 가장 5관왕? 많이 잘해도 네. 5관왕 정도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승 선수가 빠지면서 오히려 이대호 선수가 앞으로 다시 나오지 못한 네. 도루 빼놓고는 다 잡았죠. 휩쓸었으니까 네. 7관왕을. 맞아요. 그런 상황이. 그해 또 9게임 연속 홈런도 때려냈었고. 그렇죠. 그죠? 이대호의 최고 전성기였죠. 물론 뭐 홍승 선수가 있어도 뭐 이대호 선수는 당연히 뭐 MVP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단했어요. 네. 타율 1, 2, 3위가 롯데 선수였으니까. 그러니까. 8번 타자가 전준우였다니까요. 9번이 황재균.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면 뭐 말 다 했죠. 네. 근데 이런 롯데도 결국 이제 4위를 해서 포스트 시즌을 갔는데 공교롭게 또 준플레이오프 두산이랑 만나서 네. 두산에게 2승 1패? 네. 1승만 더하면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역전패 2승 3패로 준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게 되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로이스터 감독이 2010년이 마지막 네. 감독 시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 저도 막 기억이 나는데 이 추석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로이스터 감독이 한복을 입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 한국 최고 명절이니까 그렇죠. 추석에 저렇게 한복을 입고 게임 끝나고 나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좋게 또 보신 분도 계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집이 초상집인데 저렇게 한국 정서에는 안 맞다. 저게 무한 짓이냐. 이제 이런 이제 여론도 막 올라오면서 페너트레이스는 잘 운영하고 재밌게는 야구를 하지만 이 수가 얕다. 거기까지가 한계다. 승부사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로이스터가 아니란 좀 더 한국 야구를 잘 알고 냉철한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 그냥 no fear. No fear.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덤벼드는 그런 야구를 갖고는 딱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이스터 감독이 재계약을 못하게 됐던 거죠. 강민호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강민호가 당시 이제 주전 포수였잖아요. 공을 이렇게 롯데 투수 던지면 가끔 이제 뭐 바깥쪽 공 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승부가 좀 그러면 더가웃에서 너무 피어하면서 감독이 욕을 해요. 인사이드 막 이랬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기자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팀 선수들한테 이 용기를 붙들고 막 붙으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사이드 막 하면서 막 붙잖아요. 근데 상대 팀도 인사이드 다 이야기 듣잖아요. 멈춰? 그러면서 이제 받아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작전을 잘 안 내요. 맞아요. 맡기죠. 니네들이 해야 된다. 붙으라. 해놓고 이제 사인 나올 때는 이제 본인 사인을 내는 거죠. 그렇죠. 상대 팀에서 다 보고 있다 다 들키는 거죠. 특히 뭐 김성근 감독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또 예리합니까? 그 해인가 한번 한 해가 3승 15패인가 했었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아마 SK와 당시 SK 이제 훈련 많이 할 때고 롯데는 사실은 캠프 때도 사실 선수들 다친다고 훈련 거의 안 시키던 그런 시기여서 되려 SK 선수들이 야 롯데한테만큼 지지 말자.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이제 어디 강연을 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롯데는 모래알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 있던 뭐 이 청중 중에 누가 이제 뭐 게시판에 올려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막 알려지면서 롯데 팬들이 또 난리가 났죠. 김승 오기만 해봐 막 하면서 SK 그래서 이제 막 SK하고 붙기만 하면 그렇잖아 맨날 지니까 열받는데 모래알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그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그러니까 롯데 샌드가 있잖아요. 과자. 그래가지고. 그건 어쨌든 그것도 샌드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기자실에 롯데니까 과자를 많이 갖다 놔요. 맞아요. 롯데 제과에서. 음료수하고 과자. 맞아요. 그러니까 사직구장만 가면 기자실이건 어디건 뭐 원정팀이건 뭐 저기 임원실이고 이 과자 대접은 정말 좋아요. 그럼요. 가면 그냥 아무나 주는데 그때 가장 뭐 인기가 많았던 게 또 롯데 샌드 맛있는 거거든요. 그 모래알 사건 벌어지고 나서 다음 날 갔는데 샌드가 없어지고. 샌드가 사라졌네. 샌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여기서 샌드를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롯데샌드가 한동안 롯데샌드가 없어졌던 기자실이 그렇군요. 그득그득하게 이렇게 맞아요. 과자가 있던 거기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이러고 아마 저기 그 기아는 2010년에 이제 못 갔고 11년에 이제 포스트 시즌은 갔는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또 조보영 감독도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2년 연속 만약 우승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조보영 감독 시대가 더 오래 갔겠죠. 그렇지만 2010년에 윤석민 선수가 인천에서 이제 라크롬을 내리치면서 그렇죠. 그날 역전패를 당한 그때부터 12연패가 있었고 그러면서 포스트시즌 못 간 2010년이 어떻게 보면 조보영 감독 야구 그리고 기아 야구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가 빠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해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머리에 맞는 공, 이 부분은 뭐 예나 지금이나 야구가 있으면 뭐 존재한 이후부터 해서 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일종의 사고인데요. 그렇죠. 다른 종목보다 이제 위험하죠. 뭐 방망이와 공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사실은 1년에 한두 건씩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에 이제 레이 체프먼 선수가 1920년에 그렇죠. 이 머리에 맞고 맞아요. 사망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에서는 최초의 그 사망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에는 헬멧을 안 썼잖아요. 안 썼어요. 모자만 네. 쓰고 네. 그리고 하면서 레이 체프먼 선수가 이제 그 칼 메이스 양키스 투수에게 이제 맞으면서 그렇죠. 그때는 스피볼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침발라서. 침발라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맞고 그렇게 해서 막 계속 그때는 또 게임을 계속 뛰었대요. 맞아요. 근데 게임이 나가서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뇌진 타인 걸 몰랐던 거죠. 병원에 가봤더니 결국 이제 사망을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메이저리그에서 그래서 이거 헬멧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만 해도 헬멧이 없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그때는 이 메이저리그가 헬멧도 없었고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가 이 남성의 스포츠라는 그럼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비겁하게 네. 약해 보이게 뭐 타자가 헬멧까지 쓰냐? 그렇죠. 그거 뭐 하게? 보호장구 다 쓰고 할 거면 멀어 해. 약간 이런 그래서 분위기죠. 이제 그러다가 1971년에 이 헬멧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규정상 그렇죠.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단은 이 공포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몸쪽으로만 날아오면 사실 이 공이 막 순간적으로 돌덩이가 쇠덩이죠. 그게 140, 150km 날아온다 그러면 우리 차 140km 옆에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몸이 날아오면 타자들은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레너드 코페트가 타자의 제1 항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에 대한. 그래서 그 타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결국 쓰는데 이종범 선수도 나중에는 그걸 벗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한 가지 측면은 이 상대에게 약해 보이기 싫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시야에 방해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응 잘하고 자기한테 맞는 선수는 그래도 그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뭐 눈앞에 이 뭐 아른아른하니까 그게 이제 타격하는데 불편하니까 이제 안 하는 선수도 생기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성호 선수는 안 썼지만 그 이후에 이제 2011년에 삼성 배영섭 선수는 160km 리즈 선수 리즈 그 맞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이 얼굴이 충격으로 해서 이게 얼굴 살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슬로 비디오하고 이 사진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제 기억엔 그 사건 즈음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계방송사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너무 심한 부상은 되도록이면 다시 리플레이를 하지 말자. 그런 합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영섭 선수 사건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중일 감독도 이 리즈는 지금 일부러 좀 맞히는 거다. 몸쪽 승부하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 그 팬들도 우리 선수 실려 나갔는데 또 마운드에서 던져.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머리에 맞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헤드샷이라고 하는데 퇴장이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머리에 맞힌 투수는 논란이 자꾸 생기니 빠른 볼 던지 그러니까 변화구 던지다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심판이 봤을 때 빠른 볼 던졌을 때는 퇴장당 시키자. 그게 사실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퇴장의
기원이죠. 그 전까지는 이 헤드샷 때도 퇴장을 안 했어요. 맞아요. 야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가끔 와서 던져놓고 막 이런 표정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퇴장이야? 야구의 룰이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코리안 룰이 만들어진 거죠. 네. 오히려 논란이 너무 생기니까 팬들이 그렇죠. 맞은 이제 피해자 측 팬들이 막 그 투수 교체 안 하고 막 우리 타자들 삼진 잡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감독자 회의 그렇죠. 하면서 KBO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막 야유 나오고 논란 생기고 하면 이 투수 더 정신적으로 피곤해진다. 감독도 요거도 먹고 그러니까 그냥 교체하자. 퇴장이라는 미명하에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이제 뭐 힘든 상황이 그거죠. 선발 투수 내놨는데 첫 타자인데 맞아가지고 준비해야 돼 그러면 준비. 1점 차 승부인데 말로인데 만약에 그렇죠. 뭐 저기 이제 1-2루인데 맞춰서 말로 퇴장. 퇴장되면 이제 갑자기 몸 푸는 투수도 없을 때, 그렇죠. 뭐 오승환 전성기라든지 뭐 할 때, 누가 뒤에 대기하겠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는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기죠. 맞아요. 이게 사실 몸쪽 승부가 아까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만 투수에게는 또 몸쪽 승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게 맞는 사고도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몸쪽 승부를 해야 타자의 어떤 그 생각이나 활동 반경을 좀 좁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타자의 제일 덕목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죠. 타석에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투수는 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줘야 돼. 그게 특급 투수가 되기 위한 제일 덕목이에요. 야구가 결국은 투수와 타자의 싸움인데, 요런 그 필연적인 뭐 사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왕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야구를 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사실은 뭐 롯데, 뭐 홍성훈 선수, 조성환 선수도 윤석민 선수의 그 공은 그거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본인들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민 선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유튜브 자신의 그렇죠. 채널도 나오고 뭐 다른 데도 가서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편하게 좀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때 왜냐하면 홍성은 조성환 선수가 워낙 이제 대인배처럼 해줬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 마음의 짐은 그래도 이제 있던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고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올 시즌에도 아마 벌어지긴 할 거고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성민, 홍성은, 조성환 다 은퇴를 해서 뭐 서로는 다 용서라고 다 지나갔는데 기아 팬과 롯데 팬들은 아직도 이야기하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참 우리에게만, 그러니까 팬들에게만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런 추억 이야기거리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때 그러니까 만약에 홍성은 조성환 선수가 다치지 않았고 버텼다면 그대로 그냥 활약을 했다면 롯데가 어디까지 갔을까? 그렇죠. 그렇죠. 막 상승세를 타고 막판에 또 올라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언젠가 또 롯데도 좋은 성적을 내서 예전에 2010년에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오겠죠. 그렇죠. 어쨌든 롯데 또 이 반등이 필요한 시기인데 올 시즌 또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야제 타임에서 하다 보면 다 어떤 그 사이클, 흐름, 순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우승하기 위해서 뭐 김태형 감독 우승 청부사로 데리고 왔고 그렇죠. 또 조원우 전 감독도 또 코치로 또 영입을 했고 올해 또 새로운 분위기로 뭐 어떻게 뻗어나갈지 한번 롯데 야구 이야기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야제타임에서는 기아 윤성민 그리고 롯데 홍성훈과 조성환 선수의 사구 사건 2010년의 사건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사건 이야기 준비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때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가장 열정적으로 또 야구 기자 생활을 할 때고 또 캐스터 활동하실 때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흐지부지 그냥 흘러가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시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좋고 네. 아마 올드 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해서 봤던 그 게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행에 예금해놓은 그 돈을 맞아요. 찾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좋을 거고. 이때 경험하지 못한 팬들은 그때 저런 일이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구 역사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뭐 베이브루스 뛰던 메이저리그를 그 시기를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모르죠. 그 전설을 계속 이어오면서 메이저리그 역사들을 알고 그렇죠. 이 흐름으로 해서 이때 지금 이제 야구가 지금까지 왔구나. 예, 그렇듯이 뭐 지금 야제 타임도 그런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윤성민, 홍성은, 조성환 사구 사건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